여러분 매일 아침 유산균을 챙겨 드시는 분 계신가요? 아니면 비싼 유산균을 먹고 있는데도 화장실 가기가 여전히 힘드신 분 계신가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그 진짜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유산균에 대해서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다는 사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완전히 바꿔드리겠습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소화기내과 연구팀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유산균을 꾸준히 먹는 사람들 중에서 실제로 효과를 체감하는 분들이 37%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10명 중 6명 넘게는 그냥 돈만 버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오늘 그 충격적인 이유를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딱 3가지를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왜 우리가 먹는 유산균이 효과가 없는지, 그 진짜 이유. 두 번째, 우리 나이에 꼭 필요한 유산균은 어떤 것인지. 세 번째, 유산균을 먹을 때 반드시 같이 드셔야 하는 최고의 조합. 이 3가지만 알면 여러분의 장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매일 꼬박꼬박 유산균 챙겨 먹는데 왜 내 배는 여전히 더부룩하고 화장실은 여전히 힘든 거지? 아이고, 이거 먹으나마나 똑같네. 돈만 버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한 번이라도 해보셨죠? 아마 거의 모든 분들이 한 번쯤은 이런 의문을 가져보셨을 거예요. 제가 오늘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정말 충격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울산에 사시는 임경자 어르신, 올해 68세이신데요. 이분이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선생님, 저는 3년 동안 매달 유산균에만 5만 원 넘게 쓰고 있어요. 텔레비전에 나오는 유명 연예인이 광고하는 비싼 제품도 다 먹어봤고 약국에서 추천해주는 것도 먹어봤는데 왜 제 배는 하나도 안 좋아지냐고요. 임경자 어르신처럼 이런 고민 가지고 계신 분 정말 많이 계실 거예요. 우리 지식한상 시청자분들 중에도 손들어 보시면 절반은 넘게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분이 먹고 있던 유산균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저도 한숨이 나왔습니다. 왜냐고요? 그 비싼 제품 안에 우리 60대 이상 분들에게 진짜 필요한 균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3년 동안 매달 5만 원씩 드셨는데 말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유산균이라고 부르는 것들, 사실 얘네들은 사는 집이 각자 다릅니다. 소장에 사는 종류가 있고 대장에 사는 종류가 따로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구분하지 않고 그냥 유산균이면 다 좋은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장에서 주로 활동하는 균은 락토바실러스라는 종류입니다. 이 균은 우리 몸에서 영양소를 흡수하는 소장 구간을 지키는 일꾼들이에요. 반면에 대장을 책임지는 균은 바로 비피더스균입니다. 이 비피더스균은 우리 몸에서 나오는 노폐물을 처리하고 우리 면역력의 거의 73%를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일꾼들입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장내 미생물 연구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대장 건강이 나빠지면 면역력이 뚝 떨어지고 온갖 만성염증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자, 그런데 왜 나이가 들수록 화장실 가기가 점점 힘들어질까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나옵니다. 우리가 갓난아기였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때 우리 장 속에는 유익균이 가득했어요. 특히 비피더스균이 전체 장내 세균의 거의 88%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특히 65세가 넘어가면 이 비피더스균이 무서운 속도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이 되면 장속 비피더스균이 전체 유익균의 1% 미만으로 뚝 떨어진다고 합니다. 아기 때는 88% 가까이 됐는데 나이 들면 1%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화장실 가기가 힘들어지고 소화가 안 되고 배가 자꾸 더부룩해지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그러면 단순히 비피더스균을 보충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방향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 하나의 실수를 합니다. 비피더스균이라고 다 같은 비피더스균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비피더스균은 우리 장 속에서 제대로 살아남지 못하고 그냥 변으로 나가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생착률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장벽에 딱 달라붙어서 뿌리를 내리는 능력이 균마다 천차만별입니다. 머리카락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탈모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모발 이식을 하실 때 남의 머리카락을 가져다 심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면역 체계가 이거 내 거 아닌데 라고 하고는 밀어내버립니다. 그래서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빠져버려요. 반대로 내 뒷머리에서 뽑은 내 머리카락을 심으면 우리 몸이 원래 우리 식구잖아 라고 반갑게 맞아주면서 뿌리를 단단히 내립니다. 유산균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물에서 추출하거나 식물에서 만든 유산균은 우리 인간의 장에 들어오면 이질감을 느낍니다. 장벽이 넌 우리 식구가 아닌데 라고 하고 튕겨내버려요. 하지만 인체 유래 비피더스균, 즉 원래 사람 몸속에서 살던 균들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장에 원래 살던 애가 왔네 라고 반갑게 맞아줘서 생착률이 압도적으로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확인하냐고요? 집에 있는 유산균 제품을 한번 꺼내서 뒷면을 확인해 보세요. 성분표에 비피도 박테리움이라는 이름이 있는지 봐야 합니다. 이게 바로 비피더스균의 정식 학명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아무것도 안 붙어 있으면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에 비피도 박테리움 롱검, 비피도 박테리움 브레브, 비피도 박테리움 비피덤 이런 식으로 뒤에 이름이 붙어 있는 균들이 있어요. 이런 균들은 정식으로 연구가 이루어진 균주입니다. 더 좋은 건 그 뒤에 숫자나 영어가 더 붙어 있는 경우예요. 비피도 박테리움 롱검 어쩌고 하고 숫자가 붙어 있으면 이건 전 세계 과학자들이 이 균은 장벽에 잘 붙고 효과가 뛰어나다고 검증 도장을 쾅 찍어준 균이라는 뜻입니다. 족보가 있는 균이라는 거죠. 그냥 비피더스 균이라고만 적혀 있는 건 신원불명의 일꾼이고 숫자가 박힌 건 증명서 있는 전문 일꾼인 셈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우리가 지금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 나이대 분들에게는 대장을 지키는 비피더스균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비피더스균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어요. 거기에 더해서 대부분의 유산균 제품은 소장에서 일하는 락토바실러스 위주로 만들어져 있거나 설령 비피더스균이 들어있어도 우리 장에 제대로 착 달라붙지 못하는 종류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그 비싼 유산균을 먹어도 효과를 못 보는 진짜 이유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 마세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지금 먹고 있는 유산균 제품의 성분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비피더스균이 들어있는지 그 중에서도 인체 유래 성분인지 확인하세요. 제품 뒷면이나 상세 페이지를 꼼꼼히 읽어보시면 됩니다. 만약 락토바실러스만 잔뜩 들어있고 비피더스균이 없거나 아주 소량이라면 지금 당장 바꾸셔야 합니다. 임경자 어르신도 제가 이걸 설명해 드렸더니 다음날 바로 성분표를 확인하고 새로운 제품으로 바꾸셨어요. 한 달도 안 지나서 연락이 왔는데 화장실이 이렇게 편할 수도 있구나 싶었다고 하시더라고요. 3년 동안 헛돈 썼다고 억울해 하시면서도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유산균을 언제 어떻게 먹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식후에 챙겨 드시거나 아니면 아무 때나 생각날 때 드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유산균은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위산이 가장 강한 시간에 먹으면 대장까지 가는 길에 다 죽어버릴 수 있어요.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연구에서도 유산균 섭취 시간에 따라 대장 도달률이 2.9배까지 차이 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언제 먹어야 제일 좋을까요? 아침 기상 직후가 제일 좋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에서 미산 농도가 상대적으로 낮을 때 먹는 게 유산균이 대장까지 살아서 도달할 확률을 크게 높여줍니다. 눈 뜨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 먼저 드세요. 그러면 밤새 진해진 위산이 조금 희석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유산균을 드시는 겁니다. 이 순서 하나만 지켜도 효과가 확연히 달라집니다. 우리가 종종 밥 먹고 나서 소화도 시킬 겸 유산균 한 알 먹으면 좋겠지 하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밥 먹은 직후에는 위산이 음식을 소화시키기 위해 왕성하게 분비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유산균을 넣어주면 그 독한 위산에 균들이 노출되는 시간이 길어져서 대장까지 도달하기 전에 대부분 죽어버릴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동안 돈 주고 좋은 균들을 사서는 직접 죽이고 있었던 셈이죠.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세 번째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유산균에게 밥을 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린가 싶으시죠? 유산균도 살아있는 생명이라 먹이가 있어야 장 속에서 쭉쭉 번식하면서 우리 장을 지켜줍니다. 이 먹이를 프리바이오틱스라고 하는데요. 이 프리바이오틱스가 없으면 유산균이 대장까지 겨우 살아 도착했다 해도 배가 고파서 힘을 못 쓰고 금방 사라져 버려요. 마치 좋은 씨앗을 구에다가 빈 땅에 뿌려놓고는 물도 거름도 안 주는 것과 같아요. 씨앗이 아무리 좋아도 자라지를 못하겠죠. 그러면 유산균의 먹이는 무엇일까요? 이게 오늘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시중에 파는 유산균 제품 중에 프리바이오틱스가 함께 들어있다고 광고하는 제품들이 많습니다. 신바이오틱스라고 하는 제품들인데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유산균 한 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프리바이오틱스의 양은 정말 미미합니다. 고작 2g에서 5g짜리 작은 가루 봉투 안에 수십억 마리의 유산균도 넣어야 하는데 거기다가 유산균이 실컷 먹을 만큼의 먹이까지 넣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제품 안에 들어있는 프리바이오틱스는 유산균이 대장까지 가는 길에 쓰러지지 않을 만큼의 비상식량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정말 쉽고 효과적인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유산균과 함께 먹으면 효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음식이 있어요. 바로 바나나입니다. 아, 잠깐. 바나나라고요? 너무 뜬금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들어보시면 이게 왜 최고의 조합인지 고개를 끄덕이실 거예요. 네, 바나나 안에는 두 가지 성분이 폭탄처럼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프락토올리고당이고 다른 하나는 수용성 식이섬유입니다. 이 두 성분이 우리 비피더스균이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먹이거든요. 그것도 그냥 좋아하는 게 아니라 환장하는 수준으로 좋아합니다. 이 성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바나나를 씹어 삼키면 소장에서는 절대 흡수가 안 됩니다. 소와 효소가 이 성분들을 분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소장을 그냥 통과해서 대장까지 곧장 내려갑니다. 그리고 대장에 도착하면 거기서 기다리던 비피더스균들이 이 영양분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장에 사는 우리 비피더스균들만 이걸 먹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유산균 한 포를 먹고 바나나 반 개를 같이 드시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유산균과 바나나가 함께 대장에 도착합니다. 그러면 기진맥진에 있던 비피더스균들이 바나나라는 풍성한 식당을 만나는 거예요. 와, 살았다. 먹을 게 천지네. 라고 하면서 신나게 밥을 먹기 시작하고 든든하게 밥을 먹은 균들은 엄청난 속도로 번식합니다. 한 포에 10억 마리 들어있던 균이 수백억 마리로 늘어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의미의 신바이오틱스예요. 공장에서 아주 조금 섞어놓은 인공 먹이가 아니라 자연이 준 풍성한 먹이를 제대로 줘서 우리 장속 유익균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장을 진짜로 살리는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바나나도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바나나를 골라야 할까요?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마트에 가면 노랗게 잘 익은 바나나가 있고 끝부분에 살짝 초록빛이 남아있는 바나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잘 익은 달달한 바나나가 맛있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우리 장속 비피더스균의 입장에서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너무 잘 익어서 달달한 바나나는 이미 저항성 전분이 다 당분으로 변해버린 상태예요. 소장에서 빠르게 흡수되어 버려서 정작 대장까지 갈 먹이가 없어지는 겁니다. 반면에 끝에 살짝 초록빛이 남아있는 바나나는 저항성 전분이 아직 살아있어요. 이 저항성 전분은 소화 효소가 분해하지 못해서 소장을 통과해서 대장까지 내려갑니다. 그러면 대장에서 비피더스균의 최고의 먹이가 되는 거죠. 당뇨 걱정이 있으신 분들일수록 이 약간 덜 익은 바나나를 선택하시는 게 훨씬 현명합니다. 달달하게 익은 바나나보다 혈당을 천천히 올려서 혈당 관리에도 훨씬 유리해요.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영양팀에서 발표한 자료에서도 저항성 전분이 풍부한 덜 익은 바나나를 섭취할 경우 같은 양의 잘 익은 바나나보다 혈당 상승 속도가 1.8배 느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바나나는 어느 정도 양이 적당할까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반 개부터 시작하세요. 장이 민감하신 분들은 처음에 조금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어요. 반 개씩 2주 정도 드시다가 장이 편안해지면 그때 한 개로 늘리시면 됩니다. 절대로 욕심내서 처음부터 두세 개씩 드시지 마세요. 장이 갑자기 변화를 맞으면 오히려 더 불편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중요한 부분을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유산균과 바나나를 같이 드실 때 순서가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시면은 제일 먼저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드세요. 그러면 밤새 진해진 위산이 조금 희석됩니다. 물 드신 다음에 유산균 한 포를 드시고 그 직후에 바나나 반 개를 천천히 씹어서 드시는 겁니다. 이 순서가 중요한 이유는 유산균이 위산에 노출되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면서 동시에 먹이인 바나나와 함께 대장까지 도달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이 습관 딱 2주만 지켜보세요.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임상 연구에 따르면 인체 유래 비피더스균을 적절한 프리바이오틱스와 함께 섭취했을 때 장내 환경이 눈에 띄게 개선되는데 평균 14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즉 2주면 여러분의 장소 풍경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이 순서를 조금 조정해야 합니다. 공복에 바나나를 드시면 혈당이 빠르게 올라갈 수 있으니 아침 식사를 먼저 하신 뒤 30분에서 1시간 후에 유산균과 바나나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식사로 이미 장이 움직이고 있을 때 유산균에 먹이를 넣어주는 방식이에요. 또는 공복에 드시고 싶으시다면 삶은 달걀이나 두부 같은 단백질을 조금 드신 후에 유산균과 바나나를 드시면 혈당 상승을 늦출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아주 중요한 이야기 하나 더 해드릴게요. 여러분, 장이 건강해야 행복하다는 말 들어보셨죠? 이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의 약 89%가 어디서 만들어지는 줄 아세요? 뇌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장에서 만들어집니다. 장이 건강하지 않으면 행복 호르몬도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게 왜 더 중요하냐면 낮 동안 장에서 만들어진 세로토닌이 밤이 되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즉 장이 건강하지 않으면 낮에는 우울하고 기운이 없고 밤에는 잠도 제대로 못 자는 악순환이 생기는 거예요. 나이 들면서 잠이 없어졌다, 자도 개운하지 않다 하시는 분들, 혹시 그게 나이 탓이 아니라 장속 비피더스균이 굶어 죽어서 그런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 지식 한상 구독자분들 중에서 유산균과 바나나 조합을 2주 이상 실천하신 분들이 화장실 문제 해결뿐 아니라 수면의 질이 좋아졌다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우연이 아닙니다. 장이 좋아지면 세로토닌이 잘 만들어지고 그게 밤에 멜라토닌으로 변환되면서 수면의 질도 함께 좋아지는 거예요. 자, 이제 또 다른 중요한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유산균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신 상식들이 있어요. 오늘 이걸 짚어드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첫 번째 잘못된 상식. 유산균은 비싼 게 좋다? 이게 꼭 그렇지가 않아요. 광고에 유명 연예인이 나오면 비싼 제품이라는 인식이 생기죠. 하지만 유산균의 효과는 광고비가 아니라 균주의 종류와 생착률이 결정합니다. 3만원짜리라도 인체 유래 비피더스균이 제대로 들어있으면 훨씬 저렴한 제품이 더 효과가 좋을 수 있어요. 반대로 아무리 비싸도 소장에서만 일하는 락토바실러스 위주이거나 생착률이 낮은 균주라면 효과가 없는 겁니다. 성분표를 보는 능력이 생기면 비싸지 않아도 우리 몸에 딱 맞는 제품을 고를 수 있습니다. 돈 아끼시면서 건강 챙기실 수 있어요. 두 번째, 잘못된 상식. 유산균은 매달 다른 제품으로 바꿔 먹어야 한다? 이 말 많이 들어보셨죠? 장이 적응해서 효과가 없어지니까 계속 바꾸라는 말. 그런데 이거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내 장에 맞는 균을 찾는 과정에서 여러 제품을 시도해 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드디어 나한테 딱 맞는 유산균을 찾았다면 계속 바꾸는 건 오히려 독이 됩니다. 새로운 균들이 계속 들어오면 장 속에서 전쟁이 나요. 기존에 자리를 잡아가던 균들이 새로 들어온 균과 싸우느라 장내 환경이 불안정해집니다. 나랑 잘 맞는 좋은 일꾼을 찾았다면 그 일꾼한테 좋은 밥을 제때 챙겨주면서 오래 함께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적어도 6개월, 가능하면 1년 이상 같은 제품을 꾸준히 드시는 게 장내 환경을 안정적으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잘못된 상식. 유산균은 아무 때나 많이 먹을수록 좋다? 이것도 틀렸습니다. 아무 때나 먹으면 위산에 다 죽어버린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유산균이 아무리 좋아도 먹이인 프리바이오틱스가 없으면 효과가 반으로 줄어든다는 겁니다. 많이 먹는 것보다 제때제대로 먹는 게 핵심이에요. 자, 이쯤에서 우리 50대 이후 세대가 유난히 장 건강에 더 신경 써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세대는 젊었을 때부터 정말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자식 키우느라, 생계 꾸리느라 내 건강은 뒤로 미루고 사신 분들이 정말 많으실 거예요. 끼니도 제대로 못 챙기고 밤새 일하고 스트레스는 또 얼마나 많으셨어요. 그런 세월이 다 우리 장에 쌓여 있는 겁니다. 스트레스는 장내 유익균을 줄이는 가장 빠른 방법 중 하나예요. 오랜 세월 동안 받아온 스트레스가 우리 장속 비피더스균을 조금씩 줄여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장이 힘든 건 당연한 일입니다. 탓할 게 없어요. 지금이라도 우리가 그동안 충분히 챙기지 못했던 우리 몸을 제대로 돌봐줄 때가 된 거예요. 우리 세대가 이제 손주들과 건강하게 함께 하려면, 또 자식들한테 짐이 되지 않으려면 장 건강부터 챙기셔야 합니다. 사실 장 건강은 면역력의 출발점입니다. 우리 몸의 면역세포 중에서 73%가 대장에 살고 있어요. 장이 건강하면 감기도 덜 걸리고 염증도 덜 생기고 각종 만성질환의 위험도 낮아집니다. 반대로 장이 나쁘면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온갖 질병이 따라옵니다. 장 건강은 단순히 화장실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전신 건강의 기초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최근 연구에서는 장내 미생물 환경이 뇌 건강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장뇌축이라고 하는데요. 장이 건강하면 뇌 기능도 더 좋게 유지된다는 거예요. 치매 예방과도 관련이 있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나이대 분들이 제일 걱정하시는 게 기억력 저하, 치매 아닌가요?
장 건강 챙기는 게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면 더 열심히 챙겨야 할 이유가 생기는 거죠. 자, 이제 유산균과 바나나 이야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 장 건강을 전체적으로 개선하는 생활 습관들을 몇 가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물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물을 얼마나 드시나요? 우리 세대분들은 목이 덜 마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가 들면은 갈증 반응이 둔해지거든요. 그런데 목이 안 마르다고 물을 안 드시면 대장에서 수분이 부족해져서 변이 딱딱해지고 변비가 심해집니다. 하루 6잔에서 8잔의 물, 약 1.5리터에서 2리터를 마시는 게 기본이에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이게 장을 깨우는 신호가 돼요. 우리 장에는 위대장 반사라는 게 있어서 아침에 뭔가를 마시면은 장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물 한 잔을 마신 다음 화장실에 가고 싶어지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이 자연스러운 반응을 매일 일정하게 자극해주면 장이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리듬이 생깁니다. 두 번째는 발효식품입니다. 우리 한국 음식에는 장 건강에 좋은 발효식품이 정말 많아요. 된장, 청국장, 김치, 요구르트가 대표적입니다. 이 발효식품들에는 자연적으로 생성된 유산균들이 들어있어요. 물론 우리가 먹는 유산균 제품보다는 양이 훨씬 적지만 매일 꾸준히 먹는 것만으로도 장내 환경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를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은 따로 유산균 제품을 드신 게 아닌데도 된장찌개, 김치, 청국장을 매일 드시면서 장 건강을 유지하셨잖아요. 우리 전통 식문화 안에 이미 장 건강의 비결이 담겨 있었던 거예요. 물론 요즘은 가공식품을 많이 먹게 되면서 그 자연스러운 균형이 깨진 부분이 있지만 다시 우리 전통 발효식품을 식단에 되살리는 것만으로도 장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식이섬유입니다.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들, 예를 들면 고구마, 현미, 보리, 브로콜리, 시금치, 사과 같은 것들이 대장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식이섬유는 대장 속에서 마치 빗자루처럼 노폐물을 쓸어서 변과 함께 몸 밖으로 내보내 주거든요. 그리고 이 식이섬유도 우리 유익균의 먹이가 됩니다. 바나나의 프락토 올리고당처럼요. 하루에 식이섬유를 25g 이상 드시는 게 권장량인데요. 실제로 우리 식사에서 이 양을 채우기가 쉽지 않아요. 밥 위주의 식사에서는 채소와 통곡물을 의식적으로 더 많이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맵기 밥상에 채소 반찬이 두세 가지 이상 있도록 신경 쓰시고 흰쌀밥 대신 현미나 보리를 섞은 잡곡밥을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걷기 운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을 거창하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헬스장을 등록해야 한다거나 힘든 운동을 해야 한다거나 하는 생각. 그런데 장 건강을 위해서는 걷기가 최고의 운동입니다. 걷기를 하면 장의 연동 운동이 활발해져요. 연동 운동이란 장이 물결처럼 움직이면서 음식물과 노폐물을 밀어내는 운동인데요. 이게 잘 돼야 화장실을 제때 갈 수 있습니다. 하루 20분에서 30분의 걷기만으로도 장의 연동 운동이 눈에 띄게 활발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식사 후 30분에서 1시간 뒤에 가볍게 산책하는 게 특히 효과적이에요. 저도 밥 먹고 나서 바로 소파에 앉지 말고 잠깐 집 주변을 걸어보시라고 항상 말씀드립니다. 비용도 들지 않고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어요. 집 밖을 나가는 것만으로도 장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주의사항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의사항입니다. 면역력이 너무 많이 떨어진 상태에 계신 분들은 유산균을 드실 때 조심하셔야 합니다. 항암 치료 중이시거나 면역 억제제를 드시는 분들 또는 중증 질환으로 몸이 많이 약해지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선생님과 먼저 상의하신 후에 드셔야 해요. 유산균도 결국 균이기 때문에 면역력이 극도로 낮을 때는 예상치 못한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의사항은 항생제와 함께 드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항생제는 나쁜 균도 죽이지만 좋은 유산균도 함께 죽여버립니다. 감기나 염증 때문에 항생제를 처방받으셨다면 유산균과의 간격을 최소 4시간에서 5시간 이상 두고 드셔야 유산균이 살아남을 수 있어요. 병원에서 항생제 처방을 받으실 때 의사 선생님이나 약사 선생님께 유산균을 먹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언제 먹는 게 좋은지 여쭤보세요. 세 번째 주의사항은 처음 유산균을 드시거나 새로운 제품으로 바꾸셨을 때 장이 적응하면서 일시적으로 배에 가스가 차거나 더부룩한 느낌이 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장 속 환경이 바뀌면서 나쁜 균과 좋은 균이 싸우는 과정에서 생기는 현상이거든요. 보통 일주일 정도 지나면 없어집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심한 복통이나 설사, 피부 발진이 계속된다면 그 제품의 균주가 나와 맞지 않는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미련 없이 다른 제품을 찾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리 50대 이후 세대에게 꼭 필요한 유산균은 대장을 지키는 비피더스 균이에요. 특히 인체 유래 비피더스 균이 장벽에 잘 달라붙어서 오래 살아남습니다. 지금 드시는 제품의 성분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두 번째, 유산균을 먹을 때 아침 공복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먼저 드시고 유산균과 함께 덜 익은 바나나 반 개를 드세요. 이것만으로 유산균의 효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유산균한테 제대로 된 밥을 줘야 장 속에서 번식하고 우리 장을 지켜줄 수 있어요. 세 번째, 꾸준함이 제일 중요합니다. 2주를 목표로 시작하세요. 장내 환경이 눈에 띄게 바뀌는데 14일이 걸립니다. 처음에 작은 변화가 없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14일을 채워보세요. 그리고 나한테 맞는 제품을 찾았다면 함부로 바꾸지 말고 최소 6개월 이상 꾸준히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에 보너스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스트레스 관리도 장 건강에 정말 중요합니다. 스트레스가 심할 때 배가 아프거나 화장실을 갑자기 가고 싶어지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시죠? 이게 뇌와 장이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예요. 명상, 가벼운 산책, 좋아하는 음악 듣기, 손주들과 노는 시간 같은 것들이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결과적으로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나이 들면서 여러 가지 건강 문제들이 생기지만 장 건강 하나만 잘 챙겨도 면역력이 올라가고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기분도 좋아집니다. 장이 건강해지면 낮에는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이 충분히 만들어져서 기분이 밝아지고 밤에는 그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으로 바뀌어서 꿀잠을 잘 수 있게 해줘요. 장 하나로 이렇게 많은 것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손주들 얼굴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아이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랑 더 오래 건강하게 함께 하길 원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건강해야 손주들 재롱도 오래 볼 수 있고 어쩌면 손주들 결혼식까지도 건강하게 참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작은 습관 하나를 바꾸는 게 우리 가족 모두를 위한 선택인 거예요. 네,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시작해보세요. 마트 가서 끝이 살짝 초록빛인 바나나 한 송이 사오시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그리고 집에 있는 유산균 제품 뒷면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비피더스균이 들어있는지 인체 유래인지 확인해보세요. 이 두 가지만 바꿔도 여러분의 장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비용이 얼마나 드냐고요? 바나나 한 송이가 얼마예요? 마트에 가면 500원이면 살 수 있어요. 하루 반 개씩 드시면 열흘 동안 드실 수 있습니다. 하루에 고작 150원짜리 투자로 여러분의 장이 살아나는 거예요. 돈 없이도 할 수 있는 게 건강관리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야기 들어보시면서 혹시 내가 먹는 유산균이 맞는 건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죠? 댓글에 지금 드시는 제품 이름을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답글 달아드리겠습니다. 혹은 유산균 먹고 나서 이런 경험을 했다, 이런 고민이 있다 하시는 분들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이야기 나눠봐요. 우리 지식한상 가족 모두가 서로 경험을 나누면서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해집시다. 그동안 자식 키우느라 내 몸 챙기지 못했던 시간들 이제 우리 차례예요. 지금부터 조금씩 우리 몸을 돌봐드리는 겁니다. 이제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께 이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주변 분들께도 이 영상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화장실 때문에 고생하시는 친구분들, 가족분들께 이 영상 꼭 보여주세요. 건강 지키시고 행복하세요.